연예인이 이런 글을 써요. 구경만 하냐? 미쳤냐? 한정수 우파할까요? 아니거든요. 스타벅스 불매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이게 외교예요 지금. 이재명 이게 지금 비극인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돈이 그냥 장부상으로 사라졌으면 장부로 녹았어. 이거 누군가는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누가 이익으로 가져갈까요? 세상에 죄도 다양하고 처벌도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큰 죄는 이재명을 믿은 죄다. 왜? 벌금이 이 넘으니까. 이재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일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목격자 K의 데이워치. 예, 데이워치. 오늘은 5시에 한번 시작해 봅니다. 예, 지금 뭐 참 참담합니다. 예, 지금 주식 차트를 보면 그냥 이거 뭐 투자하신 분들 마음 어떨지 참 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심각합니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외환 위기 또 뭐 리먼 사태 뭐 이런 외생 변수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작살나는 거는 뭐 누구 탓인지 뻔하다. 이제까지는 미국 증시가 많이 출렁출렁 할 때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덜어 있었죠. 그런데 외생 변수가 없이 대한민국 상황만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어떤 주가 지수랑 비교할 게 별로 없어요. 비슷한 게 아예 없어. 오롯이 이건 이재명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이 참 약속 안 지키는데 이 약속은 지금 뒤늦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코스피 5천 시대, 뭐, 물론 이제 저거는 뭐 3천 정도 선일 때 이제 저런 공약을 내세운 건데 이거 자체를 비판하겠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5천인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코스피가 5천이 되도록 대한민국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소득이 같이 나아져야지.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코스피만 5천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경제의 체질과 무관하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거품입니다. 특정 숫자의 지수가 목표가 되면 그를 위한 무리수 정책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 무리수의 정책들이 원발에 오줌 들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그런 실제 실력이 드러나야 되는 실제 실력으로 버텨야 되는 그 시기에는 이렇게 작살나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다시 5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공약 다시 지키러 가고 있는 거야.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주가 지수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더 결정적입니다. 코스닥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직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완전히 나락갔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 6월 3일 날 대통령 됐죠. 6월 4일 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꽤 오름 추세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그냥 완전히 추락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 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3년치 그래프예요, 3년치 그래프.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것. 이럴 때 어마어마한 개미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개미 희생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투자는 자기 선택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희생자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희생자인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등을 봐가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시장이 교란당하고 망한 겁니다. 사실상 폰지 사기 같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 실력은 자기 대통령 됐던 날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끝났다. 오늘 종가는 660선인데 아무튼 제가 이 캡처를 잡았을 때는 643이었고 오늘 최저는 더 떨어졌었죠. 630.9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상황? 예상 가능한 시장에서 늘 해오던 대로 투자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서 갑자기 이 어떤 증시에서 하는 투기는 무제한 보호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투기적 어떤 수요가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금감위 부위원장이 비투도 투자의 일종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비투는 당연히 투자의 일종이지. 그런데 그 앞에가 필요하죠. 어떤 표현이 필요하죠. 장려하지 않아야 되는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 투자의 방식인 거죠. 이제까지도 비투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한테 빌려서 투자하는 것도 비투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레버리지도 결국에는 그 자기 미래를 저당 잡아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저당 투자 아닙니까? 레버리지가 다 그런 거예요.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필요 이상의 투기적 수요, 특히 개미로부터 나오는 투기적 수요는요 위험한 거죠. 거의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흐름 따라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되니까 기관이라든가 지금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면밀한 분석을 거치고 그리고 어떤 더 시장도 선행적으로 더 일찍
뭔가 예측하고 그런 역량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투자와 개미들이 야, 이재명이 투자하라 그랬대. 들어가자.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짤은 그 얘기가 있죠. 이재명 믿고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 이러잖아요. 이재명 믿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믿고 들어간 거예요. 이재명은 어떤 표현까지 했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그런 사회는 잘못된 거다. 그런 시장 잘못된 거다. 이제는 주식으로 돈 벌자. 뭐 그런 식의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유난히 이 정부가 주식 거품 형성에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이제까지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없고 전 세계 이런 정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연예인이 이런 글을 써요. 어제 오늘 서킷 브레이크 발동. 사실상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상의 상황이다. 실제로 그렇죠. 이란에서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때 이 정도로 증시가 박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 하냐? 구경만 하냐? 미쳤냐? 한정수라는 배우입니다. 배우.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추노에 나왔던 배우. 누구예요? 장혁이랑 이제 그 의형제 사이. 올해 서킷 브레이크가 9번인데 그중에 4번이 이번 달이다. 사이드카만 이번 달 들어가지고 20번이 넘어요. 20번이 넘어. 한 달에 20번 넘는 거 처음 봐. 사이드카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서킷 브레이크가 4번이야. 심각하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이 한정수는 과연 우파일까? 한정수 우파일까요? 아니거든요. 한정수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저렇게 스타벅스 카드 가위로 잘라가지고 안 간다고. 저럼 지만 손해지 뭐. 충전되어 있는 금액만 날아가는 거지 뭐. 아니, 광고가 너무 시선 강탈이다. 한동훈은 꼭 이 광고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뜬금없이 저런 게 떠가지고. 아니,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한정수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패배가 정말 창피하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연예인들조차 대거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스타벅스를 불매 운동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정도는 너무 과하잖아.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는 건. 이건 너무 과하잖아.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몰입한 사람이었다. 컴플렉스 도도, 호남 반도체 어쩌고 이런 대폭락은 예상했다. 젠슨 황 보고 우리는 식구다 할 때부터요. 와, 우리는 식구다. 식구 하는 거를 AI 생성 영상으로 약간 조폭처럼 설정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그거 너무 웃기거든요. 무슨 뭐 조폭 같지 않고 양아치, 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많이들 보셨죠? 이거 뭐 위험합니다. 어디 게재하기엔 위험한 짤이에요. 자, 소리만 들어볼게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식구라고 부르는데, 식구. 그래서, 패밀리. We are family.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식구다! 아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자기가 경제에 좀 온기를 넣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은 이게 외교예요, 지금. 이재명. 이게 지금 비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반도체가 막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그거랑 무관하게 그 전에 뭐 짜놓은 일정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에 도움 준다고 하는 게 지금 이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주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박살나고 있잖아요. 저 이 영상 보고 정말 황당해가지고. 식구다. 오케이. 우리는 식구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이. 밥을 같이 먹는 진짜 조폭 같다. 저 조폭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저런 거. 그래서 패밀리. We are family. 우리는 식구다. 한국식으로 하는데. Now, if you're saying Korean, 우리는 식구다. 야, 우리는 하면 식구다. So I will lead with 우리는, which means we are, and you will respond. Everyone responds 식구다, which means you're family.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위한 행보는 고작 이런 거예요. 근데 정작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또 메시지를 또 시장에 집어넣으면서 시장이 그냥 발작을 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은. 합리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궤적으로 이 기업이 가고 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라고 판단이 되니 돈 빼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창신메모리라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 증시에 상장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5배 넘게 5배 반이나 올랐어. 그래서 바로 인텔 제치고 삼성, SK의 한 절반, 하이닉스의 절반 정도 되는 시총을 바로
확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앞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모은 자금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에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격차를 좁히는 시간이 더 짧아질 것이다.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뭐 펜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창신 메모리가 지금 이미 시판하는 그런 제품들도 이런 거에 메모리라는 거는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전력이 덜 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 한 세대, 두 세대, 뭐 한 세 1.5세대 정도씩 밀릴 수 있어요. 뭐 0.5세대, 한 세대 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반도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집적도라는 게 가진 이점이 이런 거라면 그냥 반도체 한 개 쓸 거 두 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성능이 부족하면 양을 늘려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과 격차를 반도체 격차 좁혀가는 그 속도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데 여기에다가 그런데 마중물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자금 투자가 있었어. 반도체라는 것은 수요나 공급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해 가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계단식으로 팍팍 튀어요. 그럴 때 어떤 한 벽을 마주쳐 가지고 어떤 뭐 기술 개발의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수요 증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요. 금방 박살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어마어마한 적자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몰아간 것,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몰아간 것, 그것이 개미들의 어마어마한 학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둬놓고 팬다고, 가둬놓고 죽인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개미들 몰고 왔다. 함정 팠다. 미끼 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했던 것도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탑을 찍은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10수년 동안 우리가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한 세대가 사이클이 몇 년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슈퍼 사이클을 만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그게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뭐 지금 뭐 반도체 실적을 좀 낮추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기술 점프를 하면은 팡 튀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인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반도체, AI, 투자,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레버리지 투자하게 만든 이재명이 민주당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퇴출하라. 지금 국회에 이렇게 근조 하완이 쫙 깔렸습니다.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이재명 탓이에요. 지금 이 증시가 박살난 건 순수하게 이재명 탓이에요. 두 가지.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함으로써 눈먼 자금이 더 모이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더 많은 펌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 그 거품이 꺼질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거품을 뭘로 꺼뜨렸죠? 호남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생각하는 효율성,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호남은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보상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식의 투자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익 극대화가 안 나오는 것이죠. 손해보면서 거기에 생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재명 혼자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아니면 뭐 김용범? 말이야 김용범 하죠. 뭐 2억 원?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원인이냐? 이재명이죠. 홍콩 호남은 맹꽁이 있어서 안 된대. 부산 쪽에 산 하나에 이제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거기 맹꽁이 서식지라고. 맹꽁이 서식지는 거기만 있지 않아요. 맹꽁이가 멸종 위기종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못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 캠퍼스를 짓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어떤 생태계 식생이 파괴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도롱뇽 맞다. 천성산 도롱뇽 지울수님 맞다. 도롱뇽 맹꽁이뿐만이 아니라 호남에는 또 그 어떤 생명체가 있을지. 제주도 그런비 말 맞아. 생명체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감성 팔고. 야, 이 짤 이게 영상 보면 진짜 우악스러워가지고 이 표정 이게 대박이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합성 영상입니다. 이거 이재명 아닙니다. 이재명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생성된 거예요. 이재명하고 전혀 무관하죠. 이재명 아닙니다. 이거는 예. 합성 영상. 야. 아, 이거 꺼야 돼. 이거 꺼놔야 돼. 위험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짓는다라고 할 때 김대중은 그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들어 누우면서 농사 지어야 된다. 이거면 농사를 얼마나 더 잘 지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의 역사.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 하니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목적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그냥 그렇게만 지금 도로를 짓자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이런 상황이 되니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코스피 갤러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올려요. 댓글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개돼지들 이번에 대가리 좀 깨져야 되는데. 야, 윤어게인이 달립니다. 진심으로 그립습니다. 윤통. 코스피 폭락, 이재명 반응 떴다. 글을 클릭해 들어가면 이런 게 뜹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야, 있을 때 잘하지.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증시의 취약성을 보고 공매도 금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개선하겠다. 그래서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때 한국 증시 더 어떤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코리아 밸류업 그래서 증시를 개선하고 선진화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상승에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뭐 그 공매도건 아니면 그 반대건 뭐 레버리지건 비투건 그런 것들이 시장을 과열되게 하거나 혹은 과하게 냉각하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심리가 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얘기 다 끝나지 않습니까? 코스닥으로 보면 바로 그냥 결론 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선됐던 시점보다 10% 넘게 빠졌습니다. 15% 정도 빠진 거죠. 그리고 계엄 기준으로 해도 그때보다 거의 10% 가까이 빠진 거죠. 예. 아니 코스닥은 3,000으로 간다며. 코스닥 3,000이 목표라며. 코스닥이 3,000으로 갔으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눈물 흘렸을까. 지수를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과열되지 않게 안전하게 올라가야 되죠.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과 대한민국 어떤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크게 선행하지 않는 지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떤 불필요한 급등, 급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야, 저 말이 제 가슴에 확 꽂힌다. 한동훈이 만든 세상.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규제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무슨 뭐 보도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명인이 뭐 극단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보도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목적이죠. 그리고 그런 보도를 수익 목적 자살 유발 정보? 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 그게 무슨 말이지? 오늘 뭐 주식 상황이랑 어제 이 규제 보도를 같이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회가 이렇게 지금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거라도 잘하든가. 이재명이 뭐 다른 건 잘하나 부동산 보세요. 1년차 부동산 성적표 통계를 내보니 이재명이 압도적 1등입니다. 노무현 때도 많이 올랐다. 문재인 때 와 심한데? 근데 이재명은 그걸 다 뛰어넘어요. 역대급 1등. 누가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중진국,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줄 알겠어.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5%씩 찍히는 줄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어요. 저 때는 사실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정화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건전한 시장이 되는데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이재명이 그냥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거야. 전월세도 안정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안정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많이 오르냐, 뭐 적게 오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정되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런 급등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급등락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주거비용이라는 걸 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주거비용이라는 걸 내요. 이 주거비용이라는 건 원래 좀 묵직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시장이 막 급격하게 막 비용이 많이 이제 드는 구조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막 올라가지 않아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2년, 4년. 이것도 지금 문재인이 만든 사이클이죠. 임대차 보호법. 예. 그것 때문에 2년, 2+2 계약이기 때문에 2년, 4년 혹은 뭐 더 시장 전체로 보면은 더 묵직하게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시장 상황이 나중에는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서도 임대료나 전세는 잘 하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당하게 무주택자들이 더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 근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5월 달이니까 10년 전부터 이재명을 믿어왔대. 대통령 될 사람이라 확신, 경기지사 도전했을 때 테마주 샀다. 아, 약속하고 뱉으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코스닥 3천 시대를 만든다. 이재명 믿는다. 의심 안 해. 내 평당가 19,000원. 내 전부를 갈아 넣었다. 뭐가 19,000원인지 모르겠네. 예, 이때 뭐 짤이 있었겠죠. 나에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리고 긍정과 희망이 있고 시간과 자신감이 있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근데 저 때부터는 조금 올랐습니다. 6월 말까지 올랐어요. 저거 이후에 5월 말에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도입이 되죠. 물론 저 때도 저 사람은 다른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었어요. 코스닥 레버리지. 이 사람 어떻게 됐나? 와, 3억 3천 들어갔는데 1억이 됐네? 야, 마이너스 68%. 세상에. 괜찮나 모르겠다. 이거보다 더 끔찍한 케이스 보여드릴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두 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사연 깊은 뭐 사람인가 봐요. 전 재산 다 잃었대요. 한강 간대요. 아, 이런 표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거 표현이 그렇다 였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부에서 레버리지 만들어줘서 2배 수익 벌려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이 정부를 믿은 죄 인생 완전히 망했다.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됐다. 와, 막 그냥 글만 읽어도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간이 5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14억 7,258만 7,411원. 14억. 레버리지는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벌었으면 10억 넘게 벌었을지도 모르죠. 한때 수억을 벌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아니, 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현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집 팔아서 저랬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집 팔아서. 두 글의 공통점은 이 정부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스타벅스 자기 돈 들어있는 카드까지 자를 정도로 세게 하는 이 연예인도 정부 미쳤냐? 왜 구경만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어요. 모여는 있습니다. 모여는 있어요. 왜 모여 있는지 알아요? 정무위에서 부른 거죠. 혼나야지. 이찬진 금감원장. 이 사람은 이재명 돈 빌려줘. 이재명한테 근저당 설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저당 설정이 아닌 그냥 차용증만 썼으면 사실 우리는 몰랐죠. 이찬진이 돈 빌려줬다는 걸. 그런데 이재명의 아파트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금감원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2억 원. 김용범은 어디 갔어? 미국 같이 갔어? 같이 버거 먹고 있어? 식구니까. 그쵸, 튀김 서빙 중이죠. 야, 식구 무서운 식구네. 무서운 식구야. 아니, 저러라고 지금 정책실장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정책실이 무슨 뭐 튀김 배분하는 거 연구하는 실입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나락 꼬라지가. 이 인간들은 F4랍니다. F4. 참, 놀고 있다. 무슨 F4 얼어 죽었다. 이제 파이낸스 관계된 당국자들이라 해서 F4인데 이따위로도 부르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뭐라 불러야 돼? 그냥 뭐 재명이 19파 뭐 이렇게 불러. 풀리시 4 좋다. 풀리시 4. 재명이 19 4 이렇게 불러 그냥. 아, 진짜 나라 진짜 망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 심각해. 자, 이제 뭐 이건 끝난 것 같아. 이 정부는 벌써 이렇게 빨리 끝나네. 주가 하락이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영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탓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너네라고. 비투 장려하는 것, 레버리지라는 걸 제도를 만든 것,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을 걱정한 것, 그러니까 저걸 표현을 저렇게 바꾼 거지. 쓸데없이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2배로 투자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만큼 저당 잡히는 것인데, 레버리지라는 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10% 떨어졌다가 10% 회복하면 원래 본전이잖아요. 아니에요. 10% 떨어져야 10% 회복할 경우에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계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100을 넣었어요. 100을 넣었는데 10% 하락하는데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10% 하락하잖아? 그러면 20% 깎이는 거니까 80이 남잖아요. 10% 올라가면 본전이 아니죠. 11.1111%가 올라가야지 본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11.1111%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점 레버리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보세요. 지금 그냥 지수는, 그냥 주가는 100으로 돌아왔는데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 2.224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이게 2배 레버리지. 근데 여기에 뭐 트리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던 사람들이 못 모르고 들어오는 게 문제야.
맞아요. 레버리지 물리면 바로 손절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어지간하면 강한 우상향 예상된다라고 할 때 들어갈까 말까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10% 시그마 아래 위로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번에 어땠어요? 10% 넘게 빠진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정확히 50% 하락하면은 청산됩니다. 이게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레버리지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레버리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그때보다 지금 삼성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 끔찍한 거야.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티은행이 지금 분석하길 한국의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로 56조 손실 추정한다고.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돈이 그냥 장부상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부로 녹았어. 이거 누군가는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누가 이익으로 가져갈까요? 인버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익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최근에 투자 흐름을 보면 인버스로 가져갈 만한 사람들, 선물 투자로 이득을 챙길 만한 사람들, 외국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일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소름 끼치는 거. 어제도 개미가 간이 커져가지고 레버리지 1조 쓸어 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제도 레버리지를 1조나 샀는데 개미들이 그건 간이 커져서가 아니라 본전 생각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 들어간 사람들 오늘 어떻게든지 다 알게 됐죠. 우리가 삼성, SK는 10% 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종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예, 8.9%.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녹아내리고 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재명밖에 책임질 사람 없어요. 김용범 깜빵 보내면 속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세상에 죄도 다양하고 처벌도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큰 죄는 이재명을 믿은 죄다. 왜? 벌금이 14억이 넘으니까. 이재명 믿은 죄가 역사상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14억 벌금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은 대체로는 미국 자본이 제일 많아요. 이제 중국 투자는 우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투자는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영국으로 우회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실시간으로 잡아내긴 꽤 어려워요. 중국 자본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대체로는 제일 큰 비중은 미국이에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그 미국이 악의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야. 그냥 정책 저렇게 하면 당연히 나라도 빼지라는 마음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국내 투자 비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왜 대한민국 투자 비중을 한도를 정해놓고 다른 투자들로 다양하게 배분할까요? 해외 주식도 있고 해외 채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도 있고 사실 부동산으로 더 어떤 평가 이익은 훨씬 더 많이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 클래스의 기관 투자예요. 그래서 운용하는 돈이 아주 크다 보니까 거기에도 나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국민연금 운용본부입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맡기면 되는데 계속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거야. 야, 비중을 30%로 늘려. 한도를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하라고 지금 떠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운용본부의 실무자들은 잠깐 내 생각에는 그거 너무 위험하고 다른 데 더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국장이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장에 이제 투자 비중을 늘려놓고 나면 엑시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국내 주식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눈먼 돈 덮어놓고 그냥 투자하는 그런 개념처럼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 연기금이 빠지면 그 해당하는 종목의 주식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해외 주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공개 안 하게 하는 것도 있죠. 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투기 과열 시장이 되어버린 증시의 비중을 늘린다? 이거는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라고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 책임져. 지금 얼마나 손을 크게 받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고갈을 늦췄다라고 발표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보도가 어떻게 나왔었냐. 국민연금 고갈 24년 늦춰가지고 2100년까지도 갈 수 있다. 2100년 가까이 갈 수 있다. 209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정도로 기금이 불어났다. 코스피 불장 덕분에 저랬으면 이게 지금 6월 달이거든요. 본격적인 폭락은 6월 중순부터죠. 7월 달에 대체로 더 많이 떨어졌고. 자, 국민연금 고갈이 늦춰졌을 때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5년 동안 어떤 운용 실적이나 운용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결과가 좋을 때는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박살났는지. 24년이 단축된 정도가 아니라 더 단축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운용을 2095년까지 운용 가능하다가 6월 초 상황인데 7월 말 돼서는 2060년이면 고갈됩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사실 그랬거든요. 올해 국민연금은 이게 단순히 국내 투자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린다 보다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원래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있는데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상승폭이 아주 크니까 그것 때문에 가만히 더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캡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국민연금이 더 이상 지금 국내 주식에 개입할 수가 없다. 개입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코스피의 어떤 투자 가치가 박살이 날까봐 그게 두려웠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애초에 처음에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하는 것이 뭔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된 것처럼 정책들이 하나하나 짜여졌던 것이 그래서 거의 모럴 해저드의 정책 입안자로서는 모럴 해저드예요. 이거는 그러든지 말든지 당장 우리 임기 중에 재미 보면 되지. 그런데 임기 내 끝장도 보겠습니다. 이런 맥락. 그 전 정권은 바보라 가지고 지금 국내 투자 비중 조절 안 하고 엄격하게 그거 지켰습니까? 재미 안 보고? 저는 이거 이제는 거의 수사 대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이 이걸 알리면서 주식시장을 정상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품을 끼게 만든 것인데 정상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구조조정 고통을 줄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 잘했지 했어요. 그럼 지금 빨리 얘기해야죠. 이재명 어디 갔냐고. 한정수도 찾는다. 좌파 배우 한정수도 찾는다. 이 사람 뻔지력 좀 있게 생겼던데 미쳤나? 구경만 하나 미쳤나? 국민연금 얼마나 날아갔는지 발표해라. 고갈 시기가 얼마나 당겨졌는지 발표해라. 올랐다 내렸다 보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고장났다.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개인들이 접근하기 아주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것과 이렇게 이런 증시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안들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특검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연금 또 올라갔어요. 연금. 국민들은 계속 피를 더 흘려야 됩니다. 이 코스피 올라간 거 가지고는 이 사람만 재미봤잖아. 이 사람만. 건강보험도 오르지만 건강보험 요율을 안 올려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지역가입자들은 뜬금없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거야. 거의 그 민간 사보험보다 더 비싸. 정부가 양심적이면 금리를 적절하게 올리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한번 올릴 만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 끼칩니다. 대출 규제하지 말고 금리 올렸으면 부동산 시장 잡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이렇게 과열되지 않았어요. 정말 금융을 다 파괴해버렸어. 이렇게 되니 실제로 좌익 진영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아주 직격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파가 되어서 이재명을 비판한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파가 옳았는데 라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근데 좌파 내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정청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죠? 예,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다음 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도 안 누르고 보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꼬달 소도